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이 조민 씨에 대해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를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시인하느냐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지요. 그야말로 딸이 기소되지 않으려면 자백하라는 압박이자 인질극이 아닙니까?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8월 하순 만료되는데 조민 씨의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였었다. 조민 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재판을 받는 공범 조국 정경심 씨의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즉 자녀의 기소 여부를 빌미로 재판 중인 부모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조국 정경심 씨의 자기 의사와 반하는 자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문제라는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검찰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 보도에 대해 정경심 교수 재판에 IT 전문가로 함께했던 박지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복수의 언론사에서 검찰발로 조민 기소 여부에 조국 부부의 입장 변화를 중요 요소로 보겠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조금 전 보도에서 문제는 자녀 기소 여부를 빌미로 재판 중인 부모에게 혐의 인정을 강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우 적절한 해설이다. 조국 부부 혐의 인정하면 딸을 봐주겠다는 검찰, 자백 강요, 자식을 볼모로 잡아 부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본인은 겨우 1심이 끝났을 뿐 항소심은 이제 시작 단계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식을 끌어다 놓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놓고 공개 자백을 하라는 것이자 자식 인질극으로 재판을 아예 엎어버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문제의식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검찰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다. 뭐라 제대로 표현하기도 힘든 분노가 치솟는다 라고 일관했습니다. 김진애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조국 부부가 혐의 인정하면 딸은 봐주겠다는 검찰. 이게 건폭짓 아니면 뭔가. 수사 기소권으로 압박하는 게 깡패짓 아니면 뭔가. 공권력을 사적 복수용으로 휘두르는 조폭 집단 아니면 뭔가.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류군 시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 나오는 그 단장 맞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뜻합니다.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창자가 끊어지는 죽음의 슬픔인 것입니다. 검찰이 조민 씨의 기소 여부를 그 부모인 조국 정경심 교수의 입장 변화를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와 2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에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협박입니다. 자식을 형벌에 처하겠다는 기소를 두고 그들 부모에게 항복하라는 협박입니다. 권력형 비리 혐의로 출발한 검찰의 사냥은 고작 표창장 한 장 혐의만 남았을 뿐입니다. 입시에 사용되지 않았고 영향도 주지 않았고 그 혐의조차 진실로 규정되지 않은 허접한 표창장 한 장으로 한 집안을 멸문의 지경에까지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내달 2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부모를 사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중한 환자인 어머니는 구속됐고 아버지는 파면됐고 딸과 아들은 학위와 직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데도 이젠 딸조차 엮어넣겠다고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야비하고 비열한 수작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15년 수건 사업을 한순간에 엎어놓고 윤석열 부부 땅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게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사업 재개는 없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항복하지 않으면 그 원망과 분노를 고스란히 떠안게 만들려는 잔대가리 카드입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주민들 인심만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매사 이런 식입니다. 양아치들이나 써먹을 법한 사수를 아무렇지 않게 시도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니 그 지옥을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어서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저절로 망국, 멸족의 길에 들어선 나라의 운명이 그 시한부 날짜를 더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식을 볼모로 잡고 버리는 쓰레기 짓을 멈추어야 합니다. 항복을 해도 죽고 기소를 해도 죽는 길을 던져놓고 쾌재를 부르고 있을 그 형원은 악마의 것입니다. 사악한 작전의 배후에 익숙한 그림자가 어른거려서 더 불결하고 징그럽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양심을 저버리면 결국 악마에게 선택받습니다. 인간이 없는 법, 인간이 없는 정치, 인간이 없는 국가가 무슨 가치를 가지겠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이 지옥에서 무엇을 배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 겁니까? 숨 쉴 때마다 참담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최근 어떤 검사가 조폭에 대한 브리핑 중 분노하는 장면이 이슈라며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요. 꼴 같지 않다. MZ 조폭에 분노한 검사. 조폭들 실제론 심약해. 깊은 빡침이 문신조폭 회식본 검사 반응에 네티즌 열광. 깊은 빡침 문신조폭 회식 분노한 검사 온라인 열광. 입술이 파르르 문신조폭 회식본 검사 모습에 누리꾼들 열광. 조폭 회식에 분노하는 검사 네티즌들 열광. 깊은 빡침 130만 뷰 터졌다. 문신조폭 회식본 검사의 분노. 자, 분노했다는 이 검사는 지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다며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지요. 면직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결난 바로 그 징계 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당 출범을 위한 이미지를 만들려는지 모르겠으나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이런 검찰의 행태에는 분노와 깊은 빡침이 안 생기는 겁니까?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깊은 빡침인지 경정권을 끝으로 지금의 검찰이라는 조직은 반드시 괴멸될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물리적 탄압과 고통, 법기술을 동원한 폭정에도 조국 가족의 외형은 때릴 수 있었으나 그 내면에는 손도 대지 못한 결코 조국을 이기지 못한 경정권이니 결국 조국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겁니다. 지난 7일 조미 씨는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한다고 밝혔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일이 지난 10일 조국 장관의 아들도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강미숙 소셜 컬럼니스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항복 아닌 독립선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3대에 걸친 가족을 탈탈 털 때 그의 동생은 목 디스크로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가는 병원마다 진료와 수술을 거부당했다고 했다. 택시도 승차 거부는 처벌받는데 심하면 전신마비에 이를 수 있는 위중한 목 디스크 환자를 거부한 그 어떤 병원도 처벌받았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그가 진료 거부를 당한 건 조국을 형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정경심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이후 재활치료가 필수임에도 형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조국을 남편으로 두었기 때문이다. 조미는 여느 고교생들처럼 소논문 쓰기와 봉사활동 등의 창의체험 활동을 하고 대학에 가서는 어머니가 근무하는 시골 소재 대학의 방학 영어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표창장이 의전원 입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학교 측 의견도 있었건만 모두가 외면한 결과 그녀는 의사 면허도 의전원도 대학도 다 내려놓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녀가 10년의 세월을 부정당하고 고조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는 그녀의 아버지가 조국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나 학폭이라는 고통을 딛고 성장한 청년이 자신도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부터 10개월간 매주 2회씩 16시간 봉사활동을 한 인턴 확인서의 증빙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최강욱 구원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미래도 저당 잡힐 게 뻔했기 때문일 게다. 청년이 봉사활동 증빙자료 문제로 학위를 반납하는 초유의 선택을 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조국이기 때문이다. 이것으로서 검찰은 조국을 감옥에 보내는 것에 실패했지만 교수직을 박탈하고 그의 선친부터 형제와 배우자, 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의 명예자본, 지식자본을 사회적으로 멸하는 데 성공했다. 그와 비슷한 길을 간 추미애 아들은 또다시 군복무중 휴가 문제로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문을 두드리는 곳마다 취업을 거부당하는 모양이다. 2023년 7월 10일 이로써 검찰은 조국의 가정을 풍비박산내고 자녀들의 학력을 말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 청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로써 대학은 더 이상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달라 말할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과 정치 논리에 학생을 먹잇감으로 던져주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익 집단임을 증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청년이 졸업장을 내던짐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신화가 된 학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자존을 가진 두 청년은 더 자유롭게 비상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감옥에서 척수를 따라 피눈물을 흘릴 어머니가 염려될 뿐이다. 역사는 오늘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법과 보복을 선택적으로 휘두르는 검찰과 그들과 한패인 짬짬이 세력이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서나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말이다. 이로써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된 그럴듯한 용서를 통한 화합과 통합은 폐기되었다.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세력이든 통합은 결과로 말해야지 과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 항복은 없는 것이며 경정권이 몰락한 이후 이재명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전 정권과의 용서와 화해, 통합이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